그러니까 손마태야님의 문제가 사실 이거야. 얘기만 해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일 아침 뭐 먹을래? 스크램블 에그를 먹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스크램블 에그 꼭 해줄게. 레시피 검색했어. 내일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기대해?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내일 아침에는 만두밥이 나올 거 아니야. 아침 메뉴로. 그럼 사람 입장에서 벙찌거든? 그러니까 손마태님이 얘기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셔. 너무 스마트하셔. 근데 그게 행동이 따라올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하는 거야. 우리가 만두밥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이틀 연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된다. 나솔 사계 골싱 특집 8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돌리님, 나솔 사계 처음 볼 때 미스터 킴 저분 누구지? 왜 논란이 있나 하셨는데 이제 미킴 전문가 되신데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준 전문가? 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낯솔 출연자분 중에서 그 티어 메이커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미스터 킴님이 그 티어 리스트 참전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등급의 랭크가 될까? 일단 지금 생각 같아서는 A급은 확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S급까지 가려면은 마지막까지 조금 분발하셔야죠. 이제 S급에 계셨던 분이 선마태아님, 22기 영숙님, 23기 광수, 24기 옥순 영식 뭐 이런 라인업이었거든요. 그 라인업에 들어갈지는 끝까지 한번 또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참가자분이긴 합니다. 미스터 킴님. 요즘에 저는 이제 사계 보는 맛에 산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쨌든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오늘 거 보면 과연 S급에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MC분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국화실 가운데다 두고 벌어지는 남자들의 그 3파전이 대단히 치열하고 어찌 보면 좀 찌질하기까지 한데 보민 씨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게 지금 이틀 차래요. 아 웃긴데? 이틀 차라는 게 너무 웃긴다. 자, 첫 시작은 국화와 쌈배형입니다. 두 분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산책을 하면서 진대를 나누고 있는데요. 쌈배형은 얘기하네요. 진심으로 지금 국화 용담을 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쌈배형은 여기를 나가서 현실적으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자주 만날 수 있는 건 누굴까? 국화 씨가 어디 사시지? 그리고 고정 질문 나왔죠. 쌈배형은 국화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국화에게 있어서 최종 선택의 의미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어 나는. 낯솔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최종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엄청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는 이거 굳이 이걸 이런 거 물어보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촉치잖아.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난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분위기라는 게 있고. 이대로 가면은 최종 선택하면 나가자마자 사귀겠다. 혹은 나가면은 뭐 호감을 갖고 더 알아보는 사이가 되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없나? 그 느낌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최종 선택의 의미가 뭔지를 캐고 또 캐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데 그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던 관계 항상 망치잖아, 그쵸? 좀 이해가 안 돼. 뭔가 결론을 짓고 싶은가 봐요. 아니 결론을 짓고 싶으면은 마음과 유대를 먼저 쌓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이걸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스터 킴이죠. 와, 이 소름인데? 이거 엿듣고 있었어, 얘기를. 이 국화 씨, 쌈배 형이 두 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실내로 들어가니까 미스터 킴이 그 얘기를 엿듣고 있다가 이제 말소리가 안 들리네? 방으로 갔나 봐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벌써 벌써 재밌죠? 시작부터 미스터 킴님 아주 큰 재미를 주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미스터 킴님은 살금살금 걸어서 두 분이 들어간 방 근처까지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들리고 미스터 킴님이 모습이 노출이 되지 않는 장소에 몸을 숙이고 가가지고요 얘기를 엿듣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않나? 아니 근데 일단 이 미스터 킴님 볼 때마다 나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국화 씨랑 미스터 킴이 아무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만난 지 이틀 차잖아, 지금. 근데 국화 씨랑 쌈배 형이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미스터 김님은 마치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라도 되는 것처럼 아우 국화 거기를 왜 또 들어가고 있어 라면서 고나리질을 합니다. 보통은 저렇게 엿듣다가도 TV에 나올 거 생각하면 자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프랑스 광수랑 벙벙이 영식 이때 이미 본 화면이라 덜 기겁했다. 그렇죠.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 구도긴 하죠. 엿보는 걸 카메라가 또 엿보는 그 구도. 자, 어쨌든 그리하야 국화 씨랑 쌈배 형은 미스터 킴님이 엿볼 수 없는 실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킴은 얘기해요. 나는 힘들게 데이트를 따내서 국화랑 대화를 했는데 쌈배 형 저 양반은 공짜로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님은 잠깐 동안 고민에 또 고민을 하더니 에레이 라는 말과 함께 뿌리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냥 쿨하게 돌아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저도. 근데 역시나 이렇게 쿨하게 끊어내면 미스터 킴이 아니죠. 미스터 킴님은 숙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숙소 바깥에서 계속 배회하면서 한숨 쉬고 바닥을 발로 쿵쿵 내딛기도 하면서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줘라는 광고를 합니다. 마님을 사랑한 돌쇠의 느낌이다. 근데 그런 미스터 킴님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국화와 쌈배 형은 밀실에서 서로 그냥 막 너무 예쁘세요, 피부가 좋으세요, 동안이세요, 얼굴이 작으세요,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이제 1대1로 있으면 약간의 그 설탕 냄새가 나. 화면을 뚫고 저한테 그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국화 씨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쌈배 형이 얼굴이 너무 작아서 국화 제가 얼굴이 작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분이 지금 풀샷으로 잡히거든요. 국화 씨가 얼굴이 훨씬 큰데요? 얼굴 안 작으신데? 쌈배 형이 좀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이시긴 하는데 그렇게 막 저도 얼굴이 작아서 참 다행이네요라고 어필할 정도로 그렇게 막 잘 작진 않으신 것 같은데 쌈배 형이 더 작으신데 제일 잘 어울리긴 한다. 그쵸? 아무래도 비주얼이 둘 다 괜찮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서로가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사실 쌈배 형이 나는 국화와 용담 둘 중에 하나야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국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 그쵸? 아니 근데 두 분이 자꾸만 돌아가면서 풀샷이 나오는데 쌈배 형이 얼굴이 훨씬 작으신데 거의 반쪽인데요. 근데 두 분이 할 말도 없어요. 계속 막아 뜨거든요. 근데도 한 이불 덮고 꼭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근데 남녀가 한 이불을 덮었다는 것 자체가 공기를 이제 교류하는 거잖아요. 뭔가 야릇한 느낌이 있죠. 한 이불을 덮는 게. 아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쌈배 형이 국화 씨를 지그시 말없이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와 이렇게 보는데 국화 씨 옆모습이 되게 예쁘네요라고 또 짜증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국화 씨가 얼굴이 좀 입체적이긴 한 것 같아 옆모습이. 쌈배 형은 두상이 외국인 두상 같다. 그쵸. 전형적인 한국인 느낌은 아니죠. 왜 저래 쌈배 형. 쌈배 형이 자기는 양띠고 국화 씨는 말띠라서 우리는 양말이네. 국화 씨 양말 신었어요. 요딴 드립을 날리거든요. 쌈배 형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야 사실 그쵸. 저 비주얼에 패션 센스도 좋으신데 항상 그 입으로 까먹는 스타일. 어?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국화 씨가 뭐야 귀엽다 재밌다 양말이래 라면서 까르르 웃거든요. 초저녁부터 짜증나네. 이런 걸 보고 있어야 되나? 저런 드립에 정말 재밌어서 웃나. 근데 이게 제가 어디 뭐 뉴스 기사인가 논문에서 본 건데 사랑하게 되면은 안 웃긴 것도 웃게 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얘기에 국화 씨가 저렇게 까르르 웃는다는 건 뭘까? 사랑에 빠졌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는 이동합니다.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웬 처량한 남자가 낯빛을 어둡게 하고 계속 입술만 삐죽삐죽 거리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미스터 킴이죠. 다 이뻐 보인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그리고 미스터 킴이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전혀 이제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네. 미스터 킴님이. 갑자기 경수 쌈배 형이 나타나서 좀 견제가 된대요. 간과할 수 없는 다크호스고 진짜 강적은 선마태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분위기를 못 읽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제 이틀 차긴 하지만 쌈배 형이랑 거의 뭐 매칭이 됐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공기를 못 읽고 눈치가 없으니까 사실 계속 이렇게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거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네. 아이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는 미스터 킴에게로 이동하고요. 미스터 킴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냥 숙소에 들어가셔서 좀 자빠져 잤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엥? 근데 미스터 킴님은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국화와 26기 경수 쌈배 형이 있는 방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설마? 그럼 미스터 킴이 아니죠. 아, 미스터 킴님은 결국 국화 씨와 쌈배 형에게 가서 대화가 너무 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좀 슬프다 이쯤 되면. 그쵸? 저만 슬픈가요? 아, 미스터 킴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어렵게 따내서 국화와 얘기를 했는데 쌈배 형은 여기서 얘기를 공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둘이 입장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르고. 아유, 쌈배 형은 국화 씨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니까 공짜로 누릴 수 있죠. 미스터 킴님은 그게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다른데 다른 입장인데 이렇게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미스터 킴님만 더 조금 초라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국화 씨는 뭐 적지 않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미스터 킴님은 분위기를 다 조져놓고 갑자기 어거지로 웃으면서 하하, 장난이에요. 두 분 얘기 재밌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좀 싫다, 그쵸? 너무 과해요. 질척질척. 그러니까 이게 초조할수록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초조한 티를 내는 순간 멋대가리가 없어져, 사실 남자는. 근데 너무 초조해 보이죠, 미스터 킴은 지금. 이러면은 있던 정도 떨어지죠. 어. 그리고 국화 씨가 미스터 킴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정색을 합니다. 이 방 아무도 안 쓰는 방이니까 미스터 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얘기하면 계속하면 된다라고 정색을 하네요. 아, 너무 별로다. 있는 정도 떨어지게 만듦. 미스터 킴님 현실에서 저러면 정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과한 얘기긴 한데 다들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게 현실에서도 정이 붙는 행동만 하셨다면 낯설사계에 두 번째 나오시진 않았겠죠. 어, 정이 좀 떨어지는 행동을 계속 하셨으니까 붙어 있질 않는 거죠, 정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 저는 미스터 킴님 하드웨어 자체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드웨어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평균은 가잖아. 평범은 하잖아요. 저 나이 대 남자 중에서.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도 뭐 좀 지성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여유가 너무 없어, 사람이. 그 점이 참 아쉽죠. 와, 근데 미스터 킴님은 그냥 사라지지도 않고요. 그 방 앞을 일부러 나 좀 보라는 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중학생 같아. 그냥 딱 그 정도 느낌이야. 중학생 느낌. 아, 근데 국화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스터 킴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양말 얘기하던 거나 계속해요. 나 뭐 흰색 양말이니까 뭐 드립 좀 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화기애애하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언제 미스터 킴이라는 방해꾼이 왔었냐는 듯이 뭐 백마탄 양말 요딴 드립을 하면서 또 막 포복절도 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세상에 미스터 킴은 그냥 방해꾼일 뿐인 거죠. 아, 근데 쌈배 형과 국화님이 미스터 킴님이 가자마자 너무 크게 웃으니까 미스터 킴님이 또 발을 떼지 못하고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더럽게 질척거립니다. 아, 근데 뭐 이해는 돼. 신경 쓰이겠지. 근데 이쯤 되면은 미스터 킴도 조금 눈치를 채야 되지 않나? 아, 나랑 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구나. 보이고 들리잖아요, 확실히. 나랑 있을 때랑은 다르다는 게. 이쯤 되면 좀 눈치를 채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가엾다. 그죠? 가엾죠. 그렇게 해서 미스터 킴님은 결국 모두가 놀고 있는 공용 거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분들의 추궁이 시작됩니다.
어디 갔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였냐? 라고 얘기하니까 미스터 킴님은 나 그냥 바람 쐬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마태하님께서 정말 귀신같이 바람은 무슨 바람 솔직히 얘기하라고 빨리 앉으라고 뭐 추궁을 하네요. 그리고 선마태하님께서는 정말 날카롭게 밖에서 지금 누구 기다린 거지? 라고 떠보고요. 미스터 킴님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미스터 킴님은 한 3초 후에 씩 웃으면서 근데 맞아요. 사실 기다렸어요. 근데 나한테 안 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휴, 가엾다 가여워. 그리고 미스터 킴은 또 얘기를 해요. 그냥 둘이 얘기만 하면 걱정이 안 될 텐데 얘기하는 걸 살짝 엿들었는데 너무 화기애애해서 걱정이 된대요, 솔직히. 아, 그리고 그 순간 설탕 내음 뿜뿜 하던 국화와 쌈배 형이 공용 거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미스터 킴한테도 기회가 오나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 술 게임이 돼 버렸습니다. 술 게임을 해서 못 먹는 술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먹게 되고 못 먹으면 누군가 나서서 흑기사를 해줄 수 있다. 안 봐도 국화가 걸리고 미스터 킴이 흑기사를 해주겠죠? 벌써 보이네. 어, 근데 선마태아님이 걸리셨어요. 선마태아님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예 술 안 드시잖아. 그러면은 그 립톤 아이스티랑 사이다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가짜 맥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숙 씨랑 데이트할 때 먹었던 거. 근데 선마태아님이 갑자기 미스터 킴님께 손 하트를 한 다음에 네가 내 흑기사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킴님은 국화 씨도 아니고 선마태아님을 위해서 흑기사를 한다? 이거 약간 손해 보는 기분 들 것 같은데.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대신에 국화 씨가 짠을 해주면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미스터 킴님은 사랑의 힘으로 술을 원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킴 인터뷰가 나옵니다. 국화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못 마시는 남자, 빼기만 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을 것 같아서 억지로 마셨대요. 이런 게 문제죠, 사실.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거짓으로 꾸미면 그건 언젠가 탄로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 가짜잖아요.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내가 술을 못 먹으면은 그냥 이런 나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좀 안타깝네, 진짜. 처량하네요. 미킴도 술 못 먹는 거 알면서 굳이 계속 미킴한테 흑기사 시킨다. 그니까 선마태아님도 조금 그래, 그쵸? 미킴도 술 못 마시는데. 맞아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모습을 꾸미는 순간 그 관계는 이 기름기가 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불편해져. 그쵸? 그러니까 막말로 국화 씨가 이런 모습 보고 저 남자 술 잘 먹네 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술 마시자고 하면은 어떻게 하려 그래, 그쵸? 꼭 이런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는 맞춰주고 억지로 술 마시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면 무슨 술을 이렇게 좋아하냐면서 국화 씨한테 막 역정 낼걸?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스윗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방법이죠, 사실. 아예 술을 안 먹을 거면 술 게임은 빠져야지 왜 남을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손마태아님은 좀 눈치껏 빠지세요. 술도 못 자시는 양반이 게임만 하면서 뭐 이렇게 자꾸 남한테 흑기사를 시키는지 모르겠네. 하긴 뭐 그 정도의 주변 머리가 있었으면 선마태아님도 이 자리에 없겠죠. 저번 화에 막걸리 먹으면서 꼽줘서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 화제의 데이트 그 장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쵸? 뭐 형님 피부보다 막 탄력이 좋다 막 이딴 드립 쳤잖아요. 뭐야, 선마태야 또 걸렸어. 뭐야, 이거 좀 짜증난다 진짜. 아니 눈치가 있든 술 게임에서 적당히 빠지든 게임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선마태야 진짜 짜증나네 진짜. 모공이 열리네. 짜증이 나가지고. 손마태아님 게임에서 걸리자마자 또 웃으면서 미스터 킴님한테 막 하트를 해요. 흑기사 좀 해달라고. 짜증나네 진짜. 눈치껏 빠져. 술 못 드시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결국 또 미스터 킴님이 선마태아를 대신해서 술을 먹습니다. 선마태아 진짜 민폐 캐릭터다. 짜증 유발자. 그게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얘기들이죠. 모공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갑자기 짜증 확 나면 모공 열리면서 땀 나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그 느낌이 확 났어요, 전. 선마는 사람 좋은 척 하는 게 제일 열받는 포인트다.
자꾸만 이렇게 강한 채팅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 부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곤란하네요, 저도. 근데 선마태아님은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악하진 않은데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게 문제야, 그쵸? 악의가 없고 악하지 않은데 너무 세상 물정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런 매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행동을 너무 자신 있게 하니까 그게 좀 민폐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저 연세 드시고 그거를 모른다는 게 착하지 않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사실. 참. 아이고. 그리고 28기 영수 씨죠? 이야기상은 이제 조졌잖아요, 솔직히. 사계에서 이제 인기가 되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게임을 계속 제안해요. 이제는 걸리면 양옆에 있는 사람이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마태아님 양옆에 지금 국화랑 미스터 킴이 있거든요. 그게 사람들을 더 미치게 한다. 그쵸? 악의 없는 악행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미치게 하죠. 저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아니까 더 미치게 하죠. 맞아요. 악은 아닌데 정신 연령이 중딩 정도 되는 듯해요. 근데 중딩 정도 되면서 어른인 척을 하니까 조금 열받긴 해. 그쵸? 49이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근데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낯설 22기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복행을 보면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 양반은 진짜 모르는구나.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선마태한님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제 만두밥이잖아요. 22기 영숙 씨가 나 스크램블 에그 먹고 싶어. 정말 노래를 메들리로 불렀거든요. 아침엔 스크램블 에그, 아침엔 스크램블 에그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영수 씨 어떻게 했습니까? 손마태아님 웃으면서 그래 스크램블 에그 먹자라고 해놓고 아침에 뭐 했죠? 만두밥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친절하고 젠틀한 나라는 그거에 너무 취해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지복행에서 보면 진짜 눈치 없는 게 보여요. 진짜 모른다. 그쵸? 저도 오히려 그 진짜 모르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봐요. 맞아요. 이기적이라 남을 배려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으로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죠. 남의 말 1도 안 들으면. 그쵸?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선마태아님. 만두밥. 보면서도 진짜 그리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식사 예절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프라하에 가서 접시랑 나이프, 포크로 사물놀이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게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기보다는 진짜 모르는 양반이다라고 보는 게 듣는 척만 한다. 만두는 무슨 죄냐. 저 지복행 보고 한동안 만두를 못 먹었습니다. 비위 상해가지고. 그리고 술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미스터 킴 님이 계속 걸립니다. 지금 네 번째 걸렸다는데 술 게임을? 한 번 주의 주면 그 나이에는 부끄러워서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센 거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한 번 주의를 주면 정말 민망해서라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가 딱 보이는 거죠. 자기 말고는 없어, 사실. 영숙 씨를 좋아한다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는 욕심만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거나 이런 건 아예 없는 모습이었죠. 영숙이 지복행에서 욕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영수랑 같이 여행하면 그 누가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 근데 저는 그 지복행 보면서 저도 좀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거든요. 영숙 씨가 너무한 것도 있고 선마태아님이 너무한 것도 있었어. 둘 다 조금 어찌 보면 좀 별로잖아요. 근데 어 조금 연애라든지 인간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저는 그러니까 지복행을 다 보고 나면 영숙 씨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숙 씨도 까칠해. 속에 있는 말 그냥 막 자기가 정답인 사람이잖아. 영숙 씨도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진리인 사람. 그래서 막 그렇게 남 기분 생각 안 하고 얘기를 내뱉고 행동하고 좀 불쾌하게 기분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 주변에 있으면 영숙 씨 같은 분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마태아님 같은 분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더 어렵긴 해, 사실. 그렇죠?
본인이 못 먹는 걸 계속 먹이는 게 정말 별로임. 그쵸? 그래서 미스터 킴님이 술을 엄청나게 드십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네요. 근데 이렇게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되리라고 미스터 킴님은 지금 애정 전선도 비상인데 술까지 계속 먹게 되네. 영숙이랑 여행할래? 영수랑 여행할래? 둘 중 하나만 고르자면 영숙이긴 함. 그쵸? 무조건 100번을 가도 100번 다 영숙씨긴 해요. 저도. 그리고 영숙씨 같은 캐릭터가 사실은 선마태아님처럼 무한 샌드백처럼 받아주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특화되는 극혐 캐릭터기도 해서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무한으로 받아주고 이러진 않아서 오히려 영숙 씨가 만약에 저랑 여행을 간다 하면 그냥 뭐 트러블이야 있겠지만 잘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선마태아님이랑 여행 갈래? 하면 저는 못 가요. 저런 사람이랑. 체코로 여행 가면서 냉동만두와 큰 참기름과 그거 보고 기겁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MBTI로 좀 J라고 하나요? 엄청 준비하는 사람? 저랑은 좀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 아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그때 지복행이 뭐 한 달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여행 가는데 그 일주일 여행 가는데 그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그쵸? 그건 좀 보면서 아 저 양반이 여행을 많이 한 양반이 맞나 싶던데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점점 짐이 가벼워지거든요. 제이는 냉동만도 안 사간다. 선마태아님은 MBTI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죠. 선마랑 좋은데 여행 가기 vs 평생 집안에서 살기. 아 이거 밸런스 게임. 밸런스 황금 밸런스인데 이거.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입이 선뜻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포크 맨날 빨고 온도 체크한다고 입 대고 마시고 냉동 다 가지고 가는 거여서 기겁함.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화들짝 놀란 게 뭐냐면 서마태아님 직업이 또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저렇게 위생관념이 없는 거 보고 좀 놀래긴 했어 저도. 뭐 일반인이면 일반인 아저씨고 내일 모레 50이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한다는 게 조금 놀랍긴 했죠. 해외 첫 여행 갔다 왔어요. 그죠. 서마태아님이 자기 입으로는 해외여행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뭔가 준비를 그렇게 근데 뭐 하긴 좋아하는 여자랑 여행 가니까 조금 더 기합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뭐. 근데 어쨌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파트너는 아니다. 해외에 기껏해야 컵라면 정도인데 그쵸. 그게 뭐 국룰이죠. 컵라면 정도. 선마 블로그를 보면 스위스가 전부인 것 같아요. 여행 얘기하면 스위스 얘기만 해요. 선마태아님 자체가 사실은 기름기가 있는 양반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선마태아라는 그 애칭도 선생님이 마취해서 태어난 아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검증이 필요한 얘기잖아. 믿기가 100% 믿기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근데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선마태아님이 마취를 해서 태어난 아기가 어쨌든 그 산모분이 뭔가 약간이라도 정말 작게나마 뭐 마취 중이라도 선생님 감사해요. 이 정도 그냥 한마디 한 거를 좀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뭐 너무 가나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역시 선만 핫가이다. 그쵸? 도마 위에 올라오자마자 얘기가 계속되네요. 마취쌤 보이지도 않는데 제정신이 아닌데 설마 산모가 그럴 경황이 있을까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수밖에 없죠. 낯설 때 매일 만본가 걷는다던데 배가 엄청 나온 게 신기하던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용담 씨가 22기 상철님한테 대화를 신청합니다. 요거는 또 생소하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데 22기 상철 씨가 얘기를 막 빌드업을 쌓아 나가요. 근데 백합 씨가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눈치를 깠나 봐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그 공기를 읽고 뉘앙스를 읽어서 지금 용담 씨처럼 굳이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봐도 분위기만 보고도 눈치를 채지 않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렇거든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만 모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만 보면 나는 솔로나 사계를 보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서 뭘까 저게 싶거든요. 근데 용담 씨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눈치를 채버리네. 경수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2픽한테 가본 것 같다. 근데 뭐 해봐야죠. 1픽이 안 되면 2픽이라도 찔러봐야지. 그래서 상철 씨는 내 마음이 정해졌다,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용담 씨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용담 씨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참 박복해 보여. 그렇게 막 인복이 넘쳐 보이진 않아. 근데 약간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이 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진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간에 또 약간 가벼워 보이는 게 있어서 저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긴 해요. 저기서 눈치 제일 없는 두 명이 미킴 영수인 듯 나머지는 그래도 눈치 좀 있는 듯한데 그쵸. 사실상 이제 미스터 킴님이랑 서마태아님이 주인공이죠, 두 분이. 너무 가벼워 보이긴 해요, 항상. 옷도 24시간 항상 가볍다. 아니 근데 뭐 의상이 조금 노출이 있기는 있는데 용담 씨가 전 뭐 나쁘게 보진 않아요. 직업도 필라테스 강사시잖아요. 뭐 제가 막 여기 출연하신 분들의 몸매를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보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필라테스 강사시니까 자신이 있겠죠. 자신 있고 자기가 뭐 무기라고 생각하면은 뭐 드러내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멋있는 거긴 한데 돌아오는 화살들도 좀 받아내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용담 씨가 더럽게 또 칭얼거리긴 하거든요. 뭐 애교를 부려요. 상철 씨한테 얘기하면서 오늘 나한테 남자가 2명이 오긴 했지만 조금 뜨뜻미지긴 했어요라고 하니까 상철 씨가 아닐 거예요. 그래 뭐 뜨뜻미지긴 한데 용담 씨한테 갔겠어요라고 하니까 용담 씨가 아니요 진짜 느낌이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 24시간 추리닝만 입어요? 그건 또 몰랐네. 데이트할 때도 추리닝만 입으세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OOTD라고 하지 않나 그게? 아웃핏 오브 더 데이? 그거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데이트할 때는. 그래서 용담 씨랑 상철 씨는 뭐 고민 상담이 돼버렸는데요. 용담 씨가 이제 쌈배형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티키타카도 잘 안 되고 내가 이야기도 주도해야 되고 에너지가 좀 쓰인대요. 근데 용담 씨가 내가 봤을 땐 이게 고민 상담이 아니라 상철 씨를 좀 꼬시고 싶은 것 같은데 자꾸만 귀여운 척을 엄청 하시네요. 상철 씨한테 자꾸만 콧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그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쳐다보고 하는데 상철 씨는 완전 동태눈이거든요. 그리고 용담 씨는 또 쿨하게 인정을 합니다. 아, 이 남자 마음속이 이미 백합으로 가득 찼구나라는 걸 눈치채고요. 갑자기 애교를 확 걷어내고 아, 백합님이 차면 저한테 오세요. 라고 쿨하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다들 한번 갔다 오거나 싱글이어도 40대라서 저런 거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쵸? 가끔 가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까지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억을 못 잊고 이제 보통 나는 솔로 나오려면 이제 한 30대 중반은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때 먹히던 기술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단적인 예로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24기 옥순 씨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먹혔겠지. 지금은 나이도 먹고 처지가 그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용담 씨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먹혔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40인데 막 이렇게 막 그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먹힐까?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손마태아님 같은 분한테 먹힐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사실 근데 그 나물의 그 밥이긴 해요. 이런 게 또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런 거를 유지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엄청 칭얼거린다. 그러니까 꽤나 칭얼거리시네요. 근데 또 먹히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22 영숙? 22기 영숙 씨는 그냥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이죠. 24 옥수는 하수죠. 20대 초반 기술. 그러니까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호프집 같은 데서 맥주 마시면서 하던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서 오가던 기술을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그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먹혔겠죠. 그런 기술이. 근데 사실 어렸을 때는 그 기술 때문이 아니라 24기 옥순 씨 자체가 미인이시니까 뭐 예쁜 여자가 어릴 때 하면은 뭐 뭐든 안 먹혔겠어요. 근데 참 이 나는 솔로랑 다르게 사계가 좋은 점이 여러 기수 참가자분들이 나오니까 거의 뭐 나는 솔로 역대 족보를 자꾸 이제 들춰보게 된다. 그쵸? 모든 참가자분들이 다 나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용담 씨는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 조금만 더 오래 상철님이랑 알았다면 백함님 따위는 내가 이겼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자신감일까 이건? 그쵸?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솔에서는 먹히는 게 신기했다. 24기 때도 먹힌 게 그나물의 그 밥인 듯. 근데 24기 남자들이 조금 일반적이진 않았잖아요. 그 특집 자체가 너드남 특집인가 그랬죠. 그분들한테는 다 먹히죠.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 같은 분들이었잖아요. 그 봉식 씨도 그렇고. 20대야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난리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막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24기 옥순 씨를 필두로 해서 누구였지? 하여튼 몇몇 참가자분들이 계세요. 뭐 29기 옥순 씨도 그렇고 제가 이게 리뷰를 하면서 뭐 인성이야 뭐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외모는 되게 미인이시다 외모 빼어나시다 하면 막 거기에도 막 거품을 물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끔 댓글에. 근데 뭐 인정할 건 해야죠. 24기 옥순 씨도 뭐 미인이시죠. 키도 훤칠하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타당한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데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쁜데 옛날에 쓰던 구식 방식을 쓰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듯이 떠벌리는 게 문제지. 예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해버리면 뭐 기분은 이해하지만 타당한 비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비난이 되는 거죠. 상철님이 제일 싫어할 스타일이 용담인데 그런가요? 이건 모르겠네. 27 정숙이었나? 27 정숙 씨가 이게 에이징 이슈 기억이 안 나. 27 정숙. 탕숙 씨. 탕숙 씨도 저는 뭐 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탕숙 씨도 그때 당시에 제 리뷰 영상에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저게 뭐가 이쁘냐 막 이러면서. 대부분은 하는 행동과 말이 문제죠.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뭐 외모가 뛰어나시잖아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카메라에 제 모습을 담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이게 되게 떡판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3D를 2D 로 억지로 눌러놓은 것처럼 저도 그 콧대가 좀 있거든요. 코가 뭐 이렇게 되게 입체적인 코인데 영상으로 보면 되게 좀 납작하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화면에 나오는 게 조금 더 별로라 그래요. 실물이 조금 더 낫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경험을 이제 많이 해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실물이 훨씬 낫겠죠, 당연히. 27 정숙은 고단수다. 그쵸. 방송 카메라로 3인칭으로 안 보면 27 정숙 씨 같은 분한테는 남자들이 좀 맥을 못 추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탕숙님은 너무 이쁜디 실제로 보면 더 이쁠 듯. 그쵸. 탕숙님 이제 비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얼굴 예쁘시고 분위기도 뭐 괜찮으시죠? 그리고 특히나 남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탕숙님은. 출연자들 사실 거의 다 예쁘다. 1.5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참가자분들 미모 예찬으로 바뀌었죠? 컨텐츠가. 나중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나는 솔로 역대 최고의 미녀를 뽑아라. 최고의 미남을 뽑아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22기 이전에는 안 봤어가지고 나는 솔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미녀는 누군가요? 그, 그 초반 기수에도 되게 레전드 미녀분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분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였어의 그 주인공이라는 그 여자분? 약간 블랙핑크 누구 닮았다고 막. 11영철님이 최고 미남으로 독보적이에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11영철. 깔끔하다 그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호불호야 뭐 당연히 있겠지만 호불호 크게 없이 여자들이 좋아할 상이긴 하네요. 진짜 깔끔하게 생기셨다. 미남이시네. 저는 이분도 멋있고 27 영수도 저는 괜찮았어요. 27 영수 씨도 멋있었죠. 근데 뭔가 27 영수 씨가 한 5년만 먼저 나왔어도 한 획을 그었을 텐데 약간 조금 나이 든 게 좀 티났었다.
저는 30기 현숙. 아, 30기 현숙 씨. 맞아요. 너무 분위기 있고 미인이시죠. 6기 옥순. 6기 옥순 님이 지성과 미모를 갖춘 최고 미녀라고요? 지성까지 갖추셨어요? 6 옥순. 아, 그래. 이분 블랙핑크 그 지수 씨 닮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성과 미모까지 다 갖추셨구나. 불공평하네, 세상이. 초기는 못 봤고 본 중에선 10기 옥순, 17옥순. 17옥순 씨도 예쁘시죠? 10기 10옥순도 한번 갑니다. 아, 이분도 사계에 한번 나오시지 않았나요? 이분도 되게 미인이시다. 10옥순 씨. 아, 이분이 턱식 씨랑 그거 로맨스가 있었던 건가? 아, 10옥순을 검색하니까 턱식 님도 같이 나오네요. 이분도 우리한테 큰 재미 주셨죠? 그쵸. 27 영수도 멋있었어요. 그쵸? 괜찮았어. 딱 근데 27 영수 씨는 딱 하는 것 자체가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여유가 좀 있어 보였죠. 그런 거만 봐도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22기 옥순이 외모는 1티어. 아, 저도. 그러니까 22기 옥순 씨가 귀엽게 예쁜 그런 미녀상이거든요. 근데 22기 출연 당시에는 분위기가 없었다. 예쁘긴 한데. 그러니까 이목구비만 보면 1티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돌아다니다가 약간 연예인처럼 꾸미신 걸 봤는데 와, 분위기가 생기셨던데요. 너무 미인이시던데. 하긴 22기 당시에도 거의 쌩얼로 나왔는데 굴욕샷이 거의 없었잖아요. 진짜 얼굴만 보면 22기 옥순이다. 그쵸? 옥순 씨 그 유명한 전설의 짤방 있잖아요. 차에서 그 카메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11 영철은 일단 왁구가 되죠. 얼굴은 평범하다. 근데 그 남자가 보기에는 조금 평범해 보이는 그냥 깔끔한 인상이 약간 여자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좋아할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쵸? 22기 옥수는 출연 때는 좀 촌스러웠다. 근데 아이도 하나 출산하시고 나이도 꽤 있는데도 비주얼이 참 대단했었죠. 22기 옥순 씨. 22기 옥순 씨 지금 검색해봤는데 다시 봐도 참 미인이시다, 진짜. 근데 제가 22기 당시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경수 씨랑 옥순 씨랑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제가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때. 오래 못 갈 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두 분이 얼핏 듣기로 뭐 결혼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11 영철은 박서준 과다. 그쵸? 여자분들이 남자가 보기에는 잘 몰라. 그냥 깔끔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여자분들이 보기에는 좀 호불호 없이 좋아할 상. 17옥순 청순하고 깨끗해서 이뻐요. 그쵸? 17옥순 씨도 약간 그러니까 좀 첫사랑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이제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 근데 안 좋은 얘기 할 만했어요. 근데 조금 22기 옥순 씨가 조금 이렇게 진상 부리긴 했어. 사실 그쵸? 22기 옥순은 이목구비는 원탑인데 분위기가 없다. 근데 나는 솔로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생기셨더라고요. 이거 뭔가 아우라가 있던데. 자, 다시 사계로 돌아왔습니다. 장면은 다시 공용 거실로 이동하고요. 미스터 킴 님이 꽤나 취하셨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고 약간 휘청휘청 하시고요. 얼굴도 되게 새빨개지셨어요. 아, 나왔다. 큰일 났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선마태아 님께서 미스터 킴 너 너무 취한 것 같은데 형이랑 같이 숙소로 들어갈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스터 킴 님께서 아니요. 국화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찌 제가 숙소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저는 감상에 젖었어요. 이 모습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떤 감상에 젖었냐면은 제가 어릴 때 명절만 되면 술 먹고 엄청 꼬장 부리는 삼촌이 한 분 계셨거든요. 평소에는 너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진상인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미스터 킴님이 술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삼촌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그 모습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더니 낯설 사계에서 또 보게 되네요. 네가 먹여놓고 그쵸? 그러니까 선마태아님이 진짜 열받는 게 이런 부분이야, 그쵸? 선마태아님 때문에 뭐 선마태아님이 다 먹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두세 잔 먹었잖아, 선마태아님 때문에. 그래놓고 뭐 걱정하는 것처럼 형이랑 뭐 숙소 갈래? 아우 언짢아. 언짢아 참 이런 게. 이게 좋은 얘기 안 나와 사실 손마태아님. 근데 그런 미스터 킴님의 얘기를 듣고 손마태아님은 웃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감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국화 씨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부담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드디어 제 마음을 아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킴은 얘기합니다. 제 주량 대비해서 저 진짜 많이 마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저는 제 육체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정신으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님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약해 보인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약해 보인다. 그쵸? 너무너무 약해 보여.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여유 있고 강해 보이는 거랑 초조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랑 한 끗 차이인데. 어쩜 이걸 그렇게 모를까?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너무 약해 보여, 진짜로. 선마는 혼자 살아도 잘 살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됨. 근데 이거는 말이 좀 틀렸죠. 선마님은 혼자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마태아님처럼 결혼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 뭐 제가 선마태아님을 잘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굳이 결혼해서 또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연애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아무리 근데 그래도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뭐 안정감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같이 사는 타인한테 안정감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타인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죠. 말이 너무 내가 오늘 좀 신났나? 말이 좀 막 나오네.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굳이 안 하는 게 더 나을 만한 얘기를 계속 늘어놓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여자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여자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먹었대요. 너무너무 약해 보인다,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참가자분들은 야, 멋있다 라면서 박수를 보내줍니다. 내가 봤을 때 뭐 거의 조리돌림이죠, 이거는. 가위, 가위, 가위. 그쵸, 좀 잘라낼 것들이 많죠, 오늘. 편집할 때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겠죠. 편집은 많이 되겠는데 맞는 말만 한다고. 역시나 국화 씨는 이런 미스터 킴이 탐탁치 않습니다. 국화 씨는 얘기해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이제는 좀 쉬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어영부영 술자리가 끝이 났네요. 근데 미스터 킴님이 진짜 많이 취하셨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킴님이 몸을 못 가누니까 이야기상 28기 영수 씨가 국화 씨한테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영수 씨도. 국화 씨 가서 미스터 킴님 좀 부축 좀 해주세요. 여기 술자리는 제가 치울게요라고 얘기하니까 국화 씨가 아니라고 내가 치울 테니까 영수 씨가 가서 부축 좀 해달라고 토스를 하네요. 애지간히 싫은가 보다, 그쵸?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상이 미스터 킴님을 부축하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이야기상이 미스터 킴을 부축하자마자 미스터 킴님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국화님이 나 좋게 봐줬겠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대죠, 정확히. 아니 그냥 영수는 까나리 액젓 마시라고 하지 못 마시는 사람이 마시고 있는데 그걸 다 두냐. 그러니까요. 선마태아님 마이너스 제가 70점 드리겠습니다. 이 술자리에서는 솔직히 선마태아님 약간 민폐였어. 마이너스 70점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이 서로 호감이 있는데 못 먹어도 먹어주면 고마운데 호감도 없고 싫은데 안 가고 먹고 있으면 넌 안 가냐? 이렇게 된다. 그쵸. 한 끗 차이인 거야 사실은. 그쵸. 호감이 있으면 걱정도 되고 막 하겠죠. 근데 호감도 없는데 자꾸 짜증나게 나도 좋아 막 이러면서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상은 그런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또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저기 선마태 형 있잖아요. 저 형은 술을 못 먹는데 나는 먹었어. 왜냐면 국화씨를 좋아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22기 영수 이겼다라는 느낌의 얘기를 하시는데 선마태아님이랑 미스터 킴님이 싸워서 이긴다고 국화씨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화씨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렇죠. 정말 무의미한 싸움이죠. 섀도우 복싱이죠.
이야기상이 사람은 참 친절하다. 근데 이분도 약간 가짜 친절이긴 하죠. 이렇게 이야기상은 자꾸만 미스터 킴님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유 알겠어요. 고생했으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라면서 이야기상도 이야기를 잘하네요. 그렇게 미스터 킴님은 숙소에 가서 바로 이불도 깔지 못하고 자빠져 잡니다. 술을 진짜 잘 못 드시나 보다. 아이고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혼자서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되게 잘한 것 같대 라고 얘기하는데 가엾다. 병든 아기새 같아.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경수랑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를 봤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예민하게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다면 미스터 킴님께서 나는 솔로 사랑은 계속 된다 나솔 사기에 두 번째나 출연하셨을까요? 본인의 능력치에 맞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야기상은 지인으로는 참 좋은 듯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 저는 뭐 나이를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저한테 직언을 날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솔직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야기상은 약간 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냥 내가 뭐 A라고 얘기하면 A 플러스 혹은 A 마이너스라고 그냥 맞는 대답을 잘 해줄지언정 A를 얘기했을 때 B, C, D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야기상 솔직히 내 곁에 두고 싶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솔직한 게 제일 최고의 미덕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맞아요. 다 맞대요. 용담님하고 말하는 거 보면 다 괜찮다. 그러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제가 28기 때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 그렇게 다 괜찮고 다 용인해 줄 수 있으면 이혼은 왜 꼈어요, 사실. 다 괜찮지 않으니까 이혼도 하신 거겠죠. 미킴의 사랑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N번째 출연하는 건 아닐지. 이거는 조금 말이 잘못됐죠. 미킴의 사랑은 계속된 적이 없죠. 제대로 시작된 적도 계속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 또 나와 계시는 거죠. 너무 슬프죠? 아이고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이게 미스터 킴님이 그렇게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몸도 못 가누고 지금 거의 뭐 기절하듯이 쓰러져 잠들었는데 장면이 전환되고 부엌이 나오고요. 국화 씨랑 쌈배 형이 알콩달콩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네. 둘이는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좋아 죽어요. 아이고 쌈배 형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국화 씨는 본인이 마시던 물을 쌈배 형한테 먹여줍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그쵸? 미킴은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유형이라 그만 보고 싶다. 아 이거 너무 맹목적인 비난 아니에요 이건? 와 이거는 근데 너무 슬프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싫으면 이유 없이 싫다고 하잖아요. 진짜 좋으면 이유 없이 좋다고 하고. 근데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신다니 참 너무 슬픈 얘기네요. 아이고 둘은 거의 뭐 커플 같아요. 서로 막 물 먹여주고 장난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 근데 그 순간 공용 거실에는 한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이 두 분의 사랑 대화를 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선마태아였습니다. 선마태아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화 씨를 어, 가운데 둔 사랑의 이해관계자잖아요. 선마태아님도 뭔가를 노리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하필이면 선마태아님께서 화장실을 잠깐 간 사이에 이야기상이 와서 국화 씨한테 숙취 해소제를 잤습니다. 그래서 국화 씨가 이야기상이랑 같이 자리를 뜨네요. 그리고 이야기상은 국화 씨한테 숙취 해소제를 받아서 미스터 킴님한테 전달을 해주는데요. 미스터 킴님이 뭐라고요? 이 숙취 해소제를 국화님이 주셨다고요? 라면서 엄청나게 감격을 합니다. 아, 미스터 킴님 굉장히 신나 보이고요. 이야기상은 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요. 미스터 킴님 드린다고 하니까 국화 씨가 아주 신이 나서 숙취 해소제를 줬대요. 또 5회 1스택 쌓이죠 이러면. 그렇게 미스터 킴님은 국화 씨가 준 숙취 해소제를 음미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은 전환됩니다. 여자 숙소가 나오고요. 튤립, 국화, 용담 씨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요. 용담 씨가 쌈배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용담 씨가 살짝 떠봐요.
쌈배 형이랑 얘기해봤어요?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슬쩍 한번 떠보고요. 국화 씨는 지금 두뇌 불가동이죠? 국화는 얘기해요. 저한테도 뭐 고민 중이라고만 얘기했어요. 라고. 그리고 용담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요? 용담 씨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짧아서 2일차가 지금 끝나가는데 이제는 마음을 정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신대요. 정말 슬프게도 마음을 정했죠. 용담이 아니라서 문제지. 그래서 용담 씨는 굳이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또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질질 끄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쌈배 형이랑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실 거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용담 씨가 냄새를 맡았어. 나는 아니구나. 냄새를 맡아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먼저 좀 선수 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너무 슬프네. 용담 씨가 이제 국화 씨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꾸만 떠봐요. 도대체 쌈배 형이랑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직진해주는 미스터 킴이 있는데 미스터 킴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 쌈배 형에 대한 마음은 어떤 거냐라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국화 씨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국가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벌써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담 씨가 지금 똥줄이 타잖아요. 똥줄이 타기 때문에 계속 조금 섣부른 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용담 씨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굳이 좀 벌집을 쑤시는 느낌? 자기 패 다 까면서. 그래서 국화 씨는 결국 시간을 법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할 생각이래요. 자기 마음을. 그리고 용담 씨는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나는 미스터 킴이 그렇게 멋있더라. 나 어제부터 미스터 킴 팬클럽 됐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짓말이죠. 팬클럽 없죠. 기싸움을 거는 느낌이다. 기싸움이 있기는 있는데 이 권력 구도가 철저히 국화 씨가 갑이고 용담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화가 가진 정보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지금 용담은 국화와 그 주변 쌈배형에 대한 마음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고 국화 씨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용담 씨한테 풀지 않고 용담은 계속해서 무리한 수를 써가면서도 정보를 얻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싸움은 기싸움인데 비대칭이다. 용담 씨가 너무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 근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느낌. 그래서 튤립 씨가 이프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쌈배형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한다고 얘기해놓고 쌈배형이 용담이한테 와서 나 사실은 네가 원픽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용담 씨가 눈을 좌우로 굴리더니 쌈배형이 그렇게 한다고? 몇 시쯤에? 라고 물어보고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여자분들은 다들 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런 스타일 나 진짜 싫어해 극혐이야 해놓고 사실은 쌈배형을 지금 사랑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쌈배형 제일 사랑하는 여자 용담. 근데 갑자기 용담 씨는 뭔가 좀 부끄러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안 되겠다고 30분 안에 쇼부를 쳐야겠다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급해서 일을 망치는 스타일이야 용담 씨가. 그래서 국화 씨가 좀 정상인다운 얘기를 해줍니다. 국화도 그렇고 용담도 그렇고 쌈배 형한테는 오늘 처음 데이트를 해봤고 오늘이 시작인데 너무 보채는 거 아니냐라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담 씨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는 22기 상철님이랑 백합 씨는 만나자마자 오늘 결정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여자 참가자분들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초등학생도 알 법한 거를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철이가 오늘 선택했다고 해서 쌈배형도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쌈배형도 오늘 선택을 하긴 했다. 국화씨로 그쵸?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용담 씨는 듣다 보니 맞는 얘기네. 나 설득됐어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담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기분은 안 좋았대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해는 해도 쌈배 형이랑 국화 씨가 알콩달콩한 걸 이제 용담 씨도 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기분이 나쁜 거는 본능이지.
본능적으로 알 거 아니야, 용담 씨도. 아,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래서 용담 씨는 쌈배 형에 대한 마음이 부정적이다 쪽으로 기울게 됐대요. 자,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요. 낯설 사계에 아침이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아침이 찾아오기 전에 뭐가 또 해프닝이 있네요. 누군가가 진짜 오지게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습니다. 아마 선마태아 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소리 진짜 크다. 그리고 이 소리가 이 진파가 잠 못 자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소리 큰데 옆에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네. 근데 사실 저런 코골이만 봐도 사실 결혼보다는 사실 서마태아님은 혼자 사시는 게 모두에게 행복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골식 민박의 세 번째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근데 미스터 킴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숙취해소제를 또 벌컥벌컥 마시고요. 이야기상은 정말 미스터 킴님이 오해하기 딱 좋게 그거 숙취해소제 국화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선마태아님이 오셔가지고 좀 짜증나는 얘기를 또 해요. 어우, 미스터 킴 어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뭐 이딴 얘기를 또 하거든요. 확실히 좀 선마태아님은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저는. 그러더니 미스터 킴님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마셨냐고요? 라고 버럭 화를 내니까 손마태아님은 아유 그게 아니라 뭐 있었어 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손마태아님이 결혼만 포기하시면 뭐 여자를 만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결혼만 안 하시면 되잖아.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뒷방 늙은이 세 명 이야기상 손마태아, 미스터 킴 세 분이 아침 산책 겸 대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 이 세 명, 그쵸? 그리고 선마태아님이 내 마음속에는 국화와 장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스터 킴님께서 아 역시 선마 형님은 여전히 나의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국화를 두고 둘이 경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국화는 이미 끝났잖아. 그렇다는 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장미를 두고 경쟁한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국화는 아니잖아, 사실. 이 둘이 무슨 경쟁을 해가지고 뭐 강한 경쟁자니 약한 경쟁자니. 국화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쵸? 차라리 장미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게 또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래도 갔다 왔으니 뭐 그쵸. 근데 얼핏 기억하기로는 연애 한 달 하고 결혼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둘이 덤앤더머 같다. 아, 덤앤더머는 유쾌하고 재미라도 있죠. 그리고 미스터 킴님은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장미가 최고니까 장미를 알아보래요. 선마태아님이 장미를 알아보게 됐을 때 그게 더 최악 아니야? 선마태아님이 장미를 알아보든 국화를 알아보든 미스터 킴님과 국화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 우비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꼴등 둘이서 시험 답안지 맞추고 있는 격이다. 그렇죠. 저게 정말 100%딱 들어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되고요. 미스터 킴과 쌈배 형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뭔가 쌈배 형도 약간 좀 뒤가 구린 스타일이라서 자기 속마음 그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스터 킴은 괜히 뭐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잘하고 있는 사람 걱정을 해요. 쌈배 형, 근데 시간이 이쯤 됐으면 이제는 배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배팅 했고 게임 끝났고 땄죠. 배팅해서 어, 돈을 많이 땄죠. 쌈배 형은. 배팅해서 다 잃은 사람이 미스터 킴이죠. 그러면서 뭐 되게 여유 있는 척을 해요. 사실 뭐 오늘 결정한다고 해도 뭐 늦은 거죠? 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스터 킴님은. 지금 누가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쵸? 와, 미스터 킴님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형은 어차피 쌈배 형 마음속에서는 용담과 국화가 같이 있으니까 형이 용담을 선택해주면 너무 좋겠대요. 그렇게 하면 비극이 덜 일어난다고.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를 위해서 용담을 선택하라는데? 뭐 이상한 소린데 이건?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고요. 부엌이 나오는데 이야기상 28 영수 씨가 또 뭐 요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참 괜찮아, 사람이.
남한테 대접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근데 참 아쉬워. 28기 영수 씨가 28기가 방영되기 전에 나왔다면 아니면 완전히 완결이 되고 이미지 회복을 한 다음에 나왔으면 저는 사계 내에서도 꽤 비중이 있었을 것 같은데 28기 초반에 그 이상한 모습이 방송에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솔직히 여자분들이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니면 이야기상이랑 이야기 안 나누죠, 사실. 그쵸? 와우, 소세지 야채 볶음을 하셨는데 되게 맛있게 잘 하셨네. 군침이 싹 도는데요. 그러니까요, 한창 안 좋을 때 28기 영수 씨 여론 제일 안 좋을 때잖아요, 사실. 자기 소개에서 허풍 떨고 정숙 씨랑 술 취해서 손 잡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자분들은 출연하신 걸 거 아니에요. 뭐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이야기상이랑. 그리고 28 영수 씨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튤립님이랑 용담 씨라고 하네요. 도토리묵 14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완전 비호감이긴 했죠. 그때 단기 임팩트, 초반 임팩트로는 역대급이긴 했죠. 근데 뒤로 갈수록 왜냐면 조금 이제 약간 허당 느낌이 들면서 좀 귀여웠죠. 그래서 사실 28기가 초반 중반까지는 아우 왜들 저러냐 싶다가도 마지막에는 다들 웃으면서 성불하면서 끝났잖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기승전결이 완벽한 느낌. 딱 한 명이 성불에 실패하긴 했죠. 근데 튤립님께서 공영 주방으로 왔는데요. 목이 좀 아프다고 하시면서 기침을 자꾸 하네요. 이제 정들어 버렸다. 그니까요. 마지막에 되게 정들었어요. 뭔가 되게 정든 친구들 떠나보내는 느낌? 아이고, 그래서 이야기상 영수는 슬쩍 자기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서 튤립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튤립 씨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창 마음이 외롭잖아요. 지금 원하는 남자랑 다 안 돼가지고 뭔가 이런 틈새 공략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튤립 씨 인터뷰가 나옵니다. 튤립 씨는 구수한 사투리를 쓰면서 원래 서울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정한가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제가 전국을 또 다 돌아다녀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울 남자들이 조금 그런 게 있기는 있어, 확실히. 다정해. 서울 경기권 남자들이 다정하긴 한데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되진 않죠. 다정하다, 가부장적인 것도 좋고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래서 튤립님은 지금까지 아침마다 음식을 계속 이야기상이 하고 사람들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는 솔로 28기에서 봤던 선입견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니까 끝까지 좀 보고 나왔으면 더 참 좋았을 텐데 영수한테 좀 안 좋은 타이밍이긴 했다. 근데 막 그렇게 대놓고 좋아진 건 아니고 호감이 한 단계 올라갔다.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튤립 씨는 곧바로 여자 숙소에 가서 장미와 이게 누구지? 용담인가? 이 두 분한테 뭐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살면서 저렇게 다정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 특히 경상도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장면이 또 전환되고요. 솔로분들이 다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스윗한 영수 이야기상이 여자분들한테 막 국도 손수 떠다 주고 스윗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영수 씨가 참 이런 건 좋아. 뭔가를 이렇게 하고 유세를 안 떨어. 그쵸? 사람들이 막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요리를 다 했어요라고 하니까 영수 씨는 그냥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네요. 이런 건 참 괜찮아, 영수 씨. 그쵸? 그러니까 어제 그 술 고작 몇 잔 먹어놓고 내가 왜 술을 먹었는 줄 알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나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말만이라도 그냥 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했어요라고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영수 이야기상 영수 씨 플러스 7점 드리겠습니다. 요런 거는 참 높이 사요, 제가. 대단하셔. 그렇게 영수의 노력의 결과물인지 영수 씨랑 튤립 씨는 1대1 대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상 영수는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두 명으로 추려졌고 그 중에 한 명이 튤립이래요. 진중하게 알아가 보고 싶대요. 그리고 영수 씨는 특유의 나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를 시전합니다. 어디에 사냐? 내 마음이 편한 곳이면 다 되고 출퇴근에만 지장 없으면
어딜 살아도 어떻게 만나도 다 상관이 없대요. 심지어는 영수 씨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잖아요. 그 매장이 부산에도 있으시대요. 근데 부산이고 영수 씨는 화성 사시잖아요. 되게 거의 끝에서 끝이네. 근데 오늘 튤립님 평소답지 않게 머리 세팅도 이렇게 예쁘게 잘 하시니까 되게 미인이시다. 귀여우신데요? 가끔씩 튤립님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리 올려 묶으면은 조금 별론데 오늘 참 예쁘게 잘 하셨네, 세팅을. 저런 말이 진실성이 없어 보이니. 그러니까 28기 영수 씨의 최대 단점이죠.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까놓고 보면 사실은 안 괜찮아. 그게 제일 문제긴 해요. 영수 씨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 내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없다는 느낌? 자기 스스로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느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남자였으면 이혼을 했을까? 의심은 되죠. 야, 근데 이야기상이 이야기를 참 잘하잖아요. 못하러 이렇게 부담 갖고 하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거 관심도 없고 나는 다대일이라서 체력 빠질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참 잘하면서 튤립 씨를 또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상 영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튤립이랑 좋았대요. 호감도 높아졌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 28기에서 우리가 지겹도록 봤던 장면이죠. 저래놓고 또 나중에 딴 얘기하죠. 근데 호감이 생기긴 하는데 연애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뭐 텄다고 봐야지 뭐. 그리고 이야기상 영수 씨는 곧바로 대화가 끝나자마자 용담도 소환을 합니다. 영수는 이야기만 적극적이고 태도는 너무 수동적임. 그쵸? 딱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용담 씨가 또 숙소에 자빠져 누워 있었는데 의상이 확실히 조금 데이트룩은 아니긴 하다. 좀 필라테스 좀 그런 옷을 일상에서도 입으시는 느낌?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상 영수 씨랑 용담 씨가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건질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둘은 갑자기 두 분은 뜬금없이 그 지하판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야기상 영수 씨가 건강이 안 좋은지 용담 씨는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영수 씨는 악 이러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네요. 뭘까? 이 묘한 분위기가 계속 흐르긴 하는데 이제 지하판을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수도가에서 용담 씨가 발을 이렇게 물에 헹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28기 영수 씨가 뒤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발을 이렇게 닦아줘요. 손수건으로. 근데 용담 씨가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약간 공주님처럼 이게 발을 이렇게 쓱 내밀고 있거든요. 나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웃기냐? 공주와 시종인데 완전.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상과 용담 씨의 지압길 데이트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난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이야기상에 28기 영수 씨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 바지 엉덩이 부분이 되게 축 처져 있다. 약간 똥 싼 것처럼. 모든 바지를 입을 때마다 다 그런데 왜 저러는 거죠? 벨트가 좀 흘러내리시나? 약간 항상 그 엉덩이 부분이 울어 있어. 영수 씨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대변을 대변을 지리거나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바지가 항상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축 처져 있더라고요. 영수 씨가. 자, 그리고 이야기상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튤립에게서는 못 느꼈던 연애의 설렘을 용담 씨에게서 느꼈대요. 이 남자는 참 잘 느껴, 그쵸? 짧은 그 순간에도 뭐 이렇게 다채롭게 많은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엥? 근데 연애의 설렘은 있는데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대요. 근데 반대로 튤립 씨는 연애의 설렘은 없는데 결혼하면 잘 살겠다는 생각은 또 든대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두 분이 어떻게 퓨전이라도 하셔야 되나? 용담 튤립 씨가? 와우. 근데 이야기상이 굉장히 많이 좀 진화를 했네요. 용담 씨는 톡톡 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맞춰줘야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된대요. 오,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지속하다 보면 또다시 이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되게 놀랐어요. 이야기상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잖아. 사람을 대할 때, 그쵸? 와,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28기에서
많이 성장을 하셨는데 이야기상이 진짜 힘든 사람인가 보다 영담님이. 근데 저 조금 톡톡 튀긴 하죠 영담 씨가. 근데 뭐 영수 씨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너무 재밌고 좋은데 와 이렇게 넋놓고 재미만 찾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자 화면은 전환되고요. 이번에는 선마태아님이 나오시는데 선마태아님이 장미와 국화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뭐 장미만 두고 걱정해도 되잖아 사실 선마태아님. 그리고 선마태아님은 솔직해지기로 했대요. 지금까지 장미랑 국화가 5대 5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알고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 만든 인위적인 마음이었대요. 근데 선마태아님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좀 인위적이긴 하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눈치가 많이 없어서 국화한테도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정말 슬프게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대요. 국화 아닐까? 국화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선마태아님 입장에서는 비극이죠. 국화로 선택하는 순간. 그렇게 선마태아님은 고민을 끝내고 방을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 누굴 찾을까? 과연 항상 마음 가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그쵸.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문제가 됐었던 양반이죠. 오! 선마태아님이 대화를 신청한 것은 장미였습니다. 이러면은 희극이죠. 비극이 아니죠. 모두에게 행복한 해피엔딩인가? 해피엔딩이 맞나? 그리고 선마태아님께서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미 씨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어, 마음은 여전하고 데이트권이 생기면 선마태아님한테 쓸 거래요. 거절하기 위해서 찾은 거일 듯? 그럴 수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미 시켜! 선마태아님은 그냥 연애만 하시는 걸로. 근데 데이트권이 생기면 선마태아님한테 쓸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더니 선마태아님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예? 예. 라고 하네요. 진짜 거절하라고 부른 거야? 설마? 선마태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장미 씨에 대해서 마음을 품은 게 감사함에 대한 보은인지 아니면 진짜 결이 맞아서 마음이 생긴 건지를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마음이 정리가 안 됐대요. 그렇다는 건 진짜 거절하려고 부른 것 같은데 장미를? 마음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설마 맞는 것 같아. 장미 씨도 눈치를 깠어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영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염두에 두지 말래요. 끝났네 여기도. 아 선마태아님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본인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이런 식으로 좀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안타깝네. 결혼을 한다면 장미 씨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선마태아님은. 장미님 선마태아한테 까였네. 그래서 선마태아님은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선마님이 거절한다고 부른 게 킹받네. 그쵸. 그쵸. 킹받긴 하죠. 근데 장미님한테 의사 전달이 100% 되진 않았네요. 아직도 60%는 내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고 40%는 좀 기대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고요. 여자 숙소에서 국화 백합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마태아님에 대해서 장미한테 물어봤는데 선마태아님이 얘기하기를 22기에 장미가 나왔다면 영숙이가 아니라 장미를 골랐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국화 씨는 선마태아님이 장미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이 그 깊이가 생각보다 깊어서 놀랐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마태아님을 떨궈낼 좋은 변명거리를 찾았다.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런 얘기죠. 잘 됐다. 선마님이 그렇게 장미한테 관심이 많으면 합리적으로 떨궈낼 수 있겠다. 나는 쌈배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국화 씨는 무교다. 근데 선마님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 해도 이미 뭐 22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국화 씨는 선마님은 됐고 이제 미스터 킴님을 어쩌지?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냥 무조건 쌈배형이지 뭐. 근데 국화 씨는 아침에
쌈배 형과 용담 씨가 되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걸 봤는데 국화 씨가 보기에는 아직 그 둘이 감정이 좀 있어 보였대요. 자, 그리고 화면은 전환되고요. 웬 듬직한 남성 선마태한님께서 이번에는 국화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다 진짜. 그렇게 선마태화와 국화님의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선마태한님은 정말 수줍게 국화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대요. 아, 선마태한님은 얘기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할 거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래요. 국화는 얘기합니다. 원래 3명이었고 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에 선마태아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거 비극이다, 그쵸? 아우, 심지어는 선마태아의 비율도 크대요. 큰일 날 소리 하네, 그쵸?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스윗한 선마태아님은 어우,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선마태아님은 거의 다 왔네 싶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국화 씨는 이번에 예민한 질문을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의 스윗한 남자 선마태아님은 당연히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기대를 팍팍 심어좀.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뭐 국화님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90% 이상 쌈배형 아니에요?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해놓고 좀 전에 또 백합 씨를 상대로 해서 선마태아님은 장미에 대해 마음이 깊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배제하는 느낌을 내비쳤는데 선마태아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고 비중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국화 씨는 선마태아님과 예를 들어 살다 보면 종교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신대요. 무조건 생기겠죠. 그리고 선마태아님은 얘기해요.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롱이다라는 걸 되게 어필하고 싶어 하잖아요. 선마태아님은. 근데 이래놓고 또 선물 줄 일 있으면 또 성경 필사해서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선마태아님은 뭐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신대요. 안 믿는 분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에게는 나중에 가치관이 형성될 때까지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손마태아님의 문제가 사실 이거야. 얘기만 해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참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일 아침 뭐 먹을래? 스크램블 에그를 먹을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스크램블 에그 꼭 해줄게. 레시피 검색했어. 내일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 기대해?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내일 아침에는 만두밥이 나올 거 아니야. 아침 메뉴로. 그럼 사람 입장에서 벙찌거든? 손마태아님이 얘기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너무너무 잘하셔. 너무 스마트하셔. 근데 그게 행동이 따라올까?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긴 하는 거야. 우리가 만두밥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수 씨는 자꾸만 자기가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또 강요해요. 그래서 국화 씨가 감겼죠. 그래요? 그 정도면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속았죠. 나는 이거 분명 문제 생길 거라고 봐. 100%. 이거 무조건 문제 생기지 않나 이거는? 근데 갑자기 두 분이 걷다가 감나무 앞에 멈춰 섰는데 영수 씨가 뭐를 줍니다. 감나무 볼 수 있을 듯이라고 하면서 설마 성경 필사한 건 아니겠지? 불안해 뭔가 벌써. 국화 씨가 되게 놀라는데요. 뭐죠? 뭔가 했더니 폴라로이드 사진인데요. 국화 이름이 적힌 족자랑 감나무 사진이래요. 이거 뭐야 이게? 첫인상 선택할 때 찍었던 사진이구나. 뭐 별건 아니네요. 아이고, 그래서 국화 씨는 선마태아님이 센스와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취소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취소하겠다는 말을 조만간 또 취소하게 될걸요. 그리고 선마태아님은 또 굳이 심쿵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국화 씨는 심쿵했대요. 그리고 국화 씨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뭐 너무 감동이었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쌈배형 그냥 고를 것 같은데. 그리고 선마태아님 인터뷰가 나옵니다. 장미 국화한테 똑같이 말했대요. 지금부터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장미에 대한 마음은 감사함이 추가된 50이었고 국화에 대한 마음은 확신을 얻지 못해서 더 커지지 못한 50이었다라는 결론이 들었대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미 씨는 선마태야님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선마태야님이 눈이 높아. 예쁜 여자 참 좋아하셔. 그쵸? 그리고 앞으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쭉 국화로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 쌈배 형이랑 확실히 노선이 정해지면은 발 빼실 것 같은데 뭔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쌈배 형이 국화 씨를 또 찾아갔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제 진짜죠. 이렇게 쌈배 형과 국화 씨도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선마태한 님이 계속 화면에 잡혀 있었잖아요. 좀 이런 얘기는 죄송하긴 한데 쌈배 형이 이제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이게 선마태한 님 계속 보다가 봐서 그런지 쌈배 형 되게 잘생겼다. 아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대요? 되게 느낌이 있다 쌈배 형. 이래서 참 이게 비교라는 걸 하면 안 되는데 그쵸? 나도 모르게 이게 비교가 돼버리네. 너무 멋있다 사람이. 근데 확실히 국화 씨가 쌈배 형이랑 있을 때 제일 편해 보여. 국화 씨가 넌지시 마음 정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쌈배 형은 국화님이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뭐 게임 끝났지. 국화랑 같이 얘기하면 더 편하고 더 재밌대요. 그리고 국화는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명 중에 2명으로 추려졌고 내 마음속에 경수가 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이거는. 그리고 아까 선마태님한테 얘기한 거랑 똑같이 꽤 큰 비율로 뭐 차지하고 있대요, 마음속에. 참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국화 씨가. 그쵸? 오. 그리고 쌈배 형이 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국화도 이혼을 했을 텐데 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자기소개할 때 이혼 사유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이혼 사유보다 그거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뭐 이혼 사유는 대부분은 50대 50이라고 보고 뭐 차이 나봐야 60대 40 정도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상대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 안 하는지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쌈배님 날카롭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좋다고 눈 돌아가가지고 막 들이대기만 하면 실패하게 되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죠. 아 나왔죠. 경수 씨가 물어봐요.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헤어지게 된 건지 아니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국화를 외롭게 놔버려 둬서 헤어지게 된 건지라고 물어보니까 국화 씨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거는 뭐 나는 큰 잘못이 없어용이라는 소리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장민 씨, 국화 씨는 얘기합니다. 나도 결혼이 처음이었고 실수가 없었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나는 솔로의 그 룰이 있잖아요. 그 인터뷰하다 보면 항상 귀책 사유가 없는 분들만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쵸? 유책 배우자면은 출연을 못하는 그런 룰이 있죠. 면접 때는 매일매일 싸워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아유 웃기네. 결혼 생활도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사귈 때 그런 사람인지 예상도 못하나. 근데 저 면접 때 매일매일 싸워서 이혼했다고 얘기한 게 좀 반전인데. 근데 국화 씨 자체가 그냥 뭐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이 또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또 좀 쎄한 얘기가 나왔어요. 국화 씨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엄청나게 화목하대요. 동생 부부랑도 되게 자주 베프처럼 만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자기 자신의 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닐 확률이 높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 국화 씨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화목하시겠지만 채팅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국화 씨는 결혼하면 다 우리 집처럼 화목하게 사는 줄 알았대요. 이런 경우엔 동생 부부 얘기도 들어봐야 함. 정답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근데 본인 집안이 화목해도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적당히 화목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을 수도. 근데 부부만이 아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모두가 모든 파티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긴 하지.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국화 씨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문제가 없었고 그 전에 우리 가족은 너무 화목했고 나의 화목하고 온전하고 완벽했던 일상을 뭔가 결혼하면서 망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뭐 이혼한 거 내가 부족한 탓이지. 내가 다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 뭔가 지금 국화 씨처럼 나는 원래는 완벽한 그 화목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다 조졌어. 근데 내가 유책 배우자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좀 더 구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다 내 탓이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근데 뭐 사실 인간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국화 씨가 자꾸만 그 이혼 얘기가 나오고 이혼 사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혓바닥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 해. 근데 강한 어필은 뭐죠? 강한 긍정은 뭐죠? 강한 부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화 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너무 가득했대요. 결혼만 하면 서로 너무너무 무한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쌍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이게 안 됐다는 건 국화 씨도 못했다는 뜻이잖아. 사실. 그리고 국화 씨가 또 은근히 매기는데 남편이 잘못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대요. 이거는 또 전 시어머니 매기는 얘기잖아. 참 이게 어렵다, 그쵸? 맨날 싸웠다면서 그냥 서로 성격이나 가치관이 안 맞았다고 하면 되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쎄하긴 하죠. 그렇긴 하죠.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저는 100대 0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쌈배 형도 사실 그래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그리고 경수 씨 쌈배 형 인터뷰가 나옵니다. 쌈배 형도 결혼하고 나면 살가운 사위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살가운 아들이 아니면 살가운 사위도 될 수가 없어요. 살가운 사위가 돼봐야 그건 연기잖아.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시댁이나 이런 처가에도 잘 못해요. 잘 해봐야 그게 길게 못 가. 내 아들 욕하는데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뭐 어려운 일이죠. 싸웠다고 시모한테 이르는 며느리 거의 없어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국화. 반대로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아들 욕하는 며느리랑 맞장구 쳐줄 것 같지는 않은데 결론은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았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죠.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황하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라고 얘기할수록 자기의 치부가 더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점들은 이런 점들이야라고 얘기할수록 그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으면 사실 뭐 이혼을 안 했겠죠. 아이고 근데 쌈배 형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국화 씨 얘기를 듣고 국화 씨가 되게 착하고 예뻐 보였대요. 그렇군요. 이 형도 참 철딱서니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살갑지 않은 아들이 갑자기 살가운 사위가 되긴 힘들죠.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내 부모한테 못하는데 남의 부모한테 어떻게 잘하겠어요. 경수 나이 정도 되면 국화 얘기를 듣고 좀 쎄했어야 하는데 입에 좀 쓴맛이 감도네요. 자, 그렇게 쌈배 형과 국화 씨의 대화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미스터 킴만이 남았죠? 아, 근데 국화 씨가 잠깐 밖에 나왔다가 미스터 킴님이 밖에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합니다. 진짜 애지간히 부담스럽고 싫은가 보다. 국화 저 핑크 가디건과 이상한 치마 바지는 정말 에러임. 근데 확실한 건 저도 뭐 옷을 잘 입지는 않지만 못 입는 편이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보다 옷을 잘 못 입으시는 것 같아요. 국화 씨가 좀 아쉽죠. 가진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는데. 뭐야? 그 순간 나는 솔로 골싱 특집 8화가 끝이 났습니다. 묘한 타이밍에 끝나네. 그리고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솔로분들이 일렬로 쫙 서 있고요. 오늘 데이트 결정이 있고 여자들이 선택한다고 하네요. 국화 씨는 당연히 뭐 쌈배형을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선택을 마친 국화 씨는 나도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미지 관리용 멘트죠. 이거는 이게 뭔 소리냐면 내 마음 가는 대로 잘 선택했어 라는 뜻이죠. 선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괜히 남들한테 미안하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떻게 라고 이제 연막을 치는 거죠. 그리고 국화 씨는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처럼 굉장히 선택 후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국화 씨는 웬 이상하게 미스터 킴한테 해야 될 얘기를 쌈배 형과 선마태아에게 합니다. 이 뭘까 이게? 어? 그리고 선마태아님한테 가서는 내가 데이트권을 따면 선마태아님한테 쓸 생각이래요. 이 뭐야 이게? 그리고 드디어 국화 씨가 미스터 킴한테 갔습니다. 그렇게 예고편도 끝이 났습니다. 뭐 쿠키 같은 거 없나? 쿠키 없이 끝이 났습니다. 역시 사계가 답이다.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저 그 전 사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 17옥순 씨 나왔던 사계 있잖아요. 저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데? 개꿀잼이다,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다다음 주면 끝나겠네, 사계도? 그 전에 좀 30기가 재미를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그쵸? 30기 너무 재미없어서 큰일이야. 저 이제 리뷰하는 입장에서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비상이야, 비상. 미킴의 활약이 대단하다, 그쵸? 사실상 주인공이죠. 흥행이 보장된 사람들이 나오니 사계가 더 재미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28 영수 씨의 활약을 되게 기대했거든요. 솔직히 이제 선마태아님은 좀 진부하잖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의외의 분들이 막 이렇게 재미를 주니까 국화 씨, 쌈배형, 미스터 킴 너무 재밌어. 미스터 킴 제발 멈춰. 미스터 킴님이 멈추면 재미도 멈출 텐데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 봐요. 사계. 미스터 킴은 캐릭터성이 있음. 그쵸. 흔한 캐릭터는 아니야, 확실히. 그쵸. 뭔가 느낌이 있어, 사람이. 이수캠이랑 동시간대예요. 근데 저 사실 제 주변 지인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제일 많이 하는 컨텐츠가 사실 이혼숙녀 캠프거든요. 이혼숙녀 캠프를 나는 솔로 리뷰하듯이 해달라고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은근히.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찾아보진 않는데 틀어놓으면 또 보게 되잖아. 이혼숙녀 캠프 같은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이트 노이즈로 틀어놓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몰입해갖고 가슴을 치면서 보게 되잖아요. 이혼숙녀 캠프는. 근데 뭔가 나는 솔로가 WWE라면 이혼숙녀 캠프는 진짜 UFC다 보니까 이스캠은 최고 지옥이다. 그쵸? 거기는 진짜 아수라장 생지옥이잖아. 이스캠은 신세계다. 이스캠은 혈압 오름. 너무 매운맛이라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캠은 진짜 보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막 혈압 올라 하고 막 미치겠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은 보는 맛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진짜 UFC다 보니까 제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그냥 뱉은 말에도 뭔가 고소당할 것 같아. 그래서 못 하겠어요, 사실은. 요즘 낯설 리뷰어 중에 같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세다. 이스캠은 보다가 기절할 것 같다. 차라리 환승연애를 욕을 일단 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모르겠어. 너무 거긴 진짜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발을 디디면은 진짜 너무 나락으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제 채널도 그렇고 발꾸렁내 같은 거의 진짜 심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야말로 진짜 심연이지. 보통 연애 프로를 보다 보면 되게 막 몽글몽글하고 좋고 나는 솔로를 보면 야 여기는 진짜 적나라하다. 이게 연애의 밑바닥, 사랑의 밑바닥이다 싶다가도 이혼숙녀 캠프를 보면은 나는 솔로 정도면 되게 푸근한 연애 프로구나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솔로 지옥 요즘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솔로 지옥도 이제 이번 이제 끝나잖아요. 마지막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솔로 지옥 제가 리뷰한다고 많이 볼까 싶긴 한데 별로 안 보고 싶다. 이스캠은 거긴 너무 도파민 끝판이다. 도돌리님 젊으니까 솔로 지옥도 좋은 것 같아요. 솔로 지옥 재밌죠? 미나수 씨 진짜 너무 재밌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조이건 씨 저는 그분 첫 등장할 때부터 조금 예의주시했거든요. 보통은 그 비주얼에 그 유머 감각이 쉽지가 않아. 근데 그분은 진짜 연애를 그러니까 타고난 비주얼이 안 좋아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모든 게 완성형으로 노력까지 완성이 돼야 나오는 여유와 유머 감각을 엄청난 비주얼을 가졌음에도 같이 겸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씨 대단했어.
이숙햄은 미혼인 도돌리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 수도. 네, 어쨌든 뭐 저도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진짜로 갑자기 돈이 너무 급해졌어.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다가 아, 안 되겠다. 유튜브로라도 좀 급전을 땡겨야겠다 싶으면 그때 이혼승적 캠프를 하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컨텐츠로서 다루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쵸. 재밌기까지 센스가 있어요. 좀 뭐 워딩이 세긴 한데 매력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 나쁜 남자 느낌이 있죠. 이게 사실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이건 씨를 보기 때문에 워딩이 좀 세다고 느끼는 거지. 우리의 그 일반 세상에서 이건 씨 같은 분이면 제3자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당사자면 여러분이 그 이건 씨를 상대하는 당사자면은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걸요. 이게 못 꼬시는 여자 거의 없다고 봐. 이건 씨 정도면. 하지만 그래도 남주는 수빈 씨죠. 비주얼이 미쳤기 때문에. 수빈 씨 너무 잘생겼어. 귀여워. 그래서 아,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번에 솔로 지옥을 하는 걸 좀 늦게 알아가지고 중반 이후부터 좀 몰아서 봤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좀 리뷰 한두 편을 해봤을 텐데 날 꼬셔줘. 좀 환상에서는 조금 벗어나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은 씨랑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서 솔로 지옥을 놓친 것은 좀 아쉽다. 이숙햄은 하지 말고 차라리 책을 읽어주는 남자 컨텐츠를 해주세요. 책을 기로 드릴게요. 그것도 좋겠는데요. 근데 그건 저작권이 괜찮나 모르겠네. 미리미리 새로운 연애 프로가 하면 알려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솔로 지옥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 2가 나올 것 같다. 그거 시즌 1은 안 봤는데 그거는 한번 봐볼까요? 그것도 좀 핫하지 않나? 모태솔로지만 요건 연령대가 낮다고요? 솔로 지옥은 진정성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사실상 뭐 20대 초반에 하는 좀 풋풋한 연애죠. 좀 진득한 그러니까 꾸덕한 맛은 없긴 하지 사실. 세상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거기 다 나오는데 이게 비주얼이 상당하시죠? 모쏠 연하 투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언제 하는지? 구미가 좀 당기긴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환승연애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다들 그때 반응이 엥? 약간 벙찐다? 이런 반응이긴 했죠. 모태솔로지만 시즌 2 2분기에 한다고 하네요. 26년 2분기. 시즌 1 재밌었어요. 돌싱글즈 그것도 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못 쏠려나 지원자 경쟁자 쩐다고요? 모쏠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제가 좀 재수없게 느낄 수도 있지만 모태솔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법하지 않나? 연애를 아무리 조금 숙맥이고 경험 그 만날 기회가 없어도 한 번 정도는 하지 않나? 연애를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모쏠은 안 계시죠? 모쏠의 기준이 무엇인가?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게 모쏠 아닌가요? 근데 제 주변 모쏠들 보면 눈이 일단 너무 높아요. 자기 객관은 안 되어 있는데 눈이 너무 높아. 근데 갑자기 저도 제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모쏠이 하나 있었어요. 둘 있어요, 둘. 둘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 눈이 높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까. 눈이 높아서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안 만나고 말지. 라고 하다 보면은 나이만 차는 거죠, 뭐. 안타깝게도. 근데 또 그런 모태솔로들이 연애를 한 번 어떻게 어거지로 하면 그냥 눈이 돌더라. 사리 판단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한 3일 만났다가 헤어지면 연애를 한 건가요? 모쏠인가요? 3일? 3일 애매한데요? 3일이면은 체험판이죠. 체험판이니까 뭐 연애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설마 미미월드님 설마 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아니죠 설마. 근데 또 H 문님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사귄 게 아님이 닭 크크크 하시면은 민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미월드님. 우리 서로 그 사이버 조리돌림은 지양해야죠. 연애 뭐 못 해봤을 수도 있죠 뭐.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지난 나는 솔로 리뷰하고는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방송 시간은 훨씬 짧았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가 재미가 없으니까 진이 다 빠지고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사기는 재밌으니까 리뷰 끝나고도 주둥이를 자꾸 놀리게 되네. 벙식님 얘기하는 거군요. 연애 해봤다고 하는데 뭔가 모쏠 같아서. 근데 뭐 안 했다고 봐야죠. 3일이면 사실. 벙식님 연애 한다고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벙식님도 참
측은하죠. 측은한 사람이지. 아, 역시 미멀 아니시죠? 저는 아니고요. 낯을 보면 연애했다고 하는데 모쏠 느낌이 나는 출연자들이 보여서요. 그쵸? 지금 생각해도 뭐 대표적으로 몇 명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특정 인물을 또 이렇게 지칭하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몇 있었죠. 23기에 몇 명 있었고 24기에도 있었고 몇 명 있었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연애를 해왔다는 게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몇 있었죠. 아, 참. 그리고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이제 고민 상담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사연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재밌어야 조금 사연이 좀 흥미로워야 영상을 찍어 볼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영상은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럴듯한 어그로 끌리는 사연을 만들어서 한번 고민 상담 영상을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대중은 바보가 아니고 가짜는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는 알잖아요. 이 사연을 AI가 써준 사연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찐텐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고는 싶다. 고민 상담 인기 좋을걸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튜브에 끊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고민 상담 콘텐츠.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고민 상담과 고민 상담은 이제 조금 정도인데 정도로 가는 길인데 좀 돌아가는 길이고 이혼 숙녀 캠프는 그 지름길인데 조금 이제 발에 진흙탕물이 묻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허접한 고민도 고민은 고민이라. 그래서 아예 조금 제가 너무 좀 힘을 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가벼운 고민들도 좀 모아가지고 라이브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같이 솔루션을 또 제공해보고 또 놀림거리가 될 만한 분들은 또 적절히 조리돌림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보면은 다들 이제 고민 상담 컨텐츠를 보면은 10대, 20대 그런 연애 고민들이 보통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10대, 20대니까 당연히 주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성숙하고 심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부부 관계에서의 고민 이런 것도 조금 다뤄보면 좀 색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실시간 라방 인원이 모이면 될 것 같다.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때요? 저희 원대한 계획 어떤가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좋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 보면은 메일 메일을 제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1일 자료 조사원이 돼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극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디테일하지 않아도 약간 MSG라도 뿌려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죠. 고민 상담하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컨텐츠가 성공적이면 어떻게 보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좀 보답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시콜콜 인생 상담 얘기해 주는 거 재밌다. 그렇죠. 저는 뭔가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 사이버 정이랄까? 저 여러분들한테 좀 내적 친밀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친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거 좋잖아요. 모여서 이제 두런두런 캠프파이어 하듯이. 와, 근데 지금 일요일, 이제 월요일이 됐잖아요. 이제 새벽 1시인데 아, 라방 시간이나 요일 고정하면 괜찮지 싶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약간 반고정이긴 한데 제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서 사실은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고정해서 하면 저도 좋고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좋으시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딱 픽스하기에는 조금 어지럽다. 나의 일상이. 아, 연애나 창업 상담. 창업 상담은 원래 전문가였거든요. 제가 창업 컨설팅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까먹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식품위생관리법 같은 것도 매년 매년 엄청 바뀌거든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창업 상담을 지금 하는 건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를 제가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현업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창업 상담을 하기에는 조금 구태의연한 답밖에는 못 드릴 것 같은데 또 변치 않는 바이블 같은 건 있거든요. 변치 않는 바이블 같은 건 좀 전수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생활 고민은 도돌리님이 미혼이라 솔직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한계가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미혼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싶은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어깨 너머로 또 배우고 저도 뭐 경험한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 지금 월요일 새벽 1시인데 100분이나 지금 라방을 시청하고 계시네요. 놀랄 노자다 그쵸?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어요. 저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이제 거의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부부 생활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이나 특성은 도돌리님이 잘 파악하실 듯요. 그쵸?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다. 사연을 보낼 때 항상 그 화자는 정상인이잖아요. 사연을 의뢰하는 사람은 나는 이상한 게 없는데 상대만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화자의 깊은 내면을 제가 되게 잘 들여다보거든요. 사실은 이 화자에도 문제가 있다라면서 메롱차들님 또 호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보이는 게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화책 한 권도 1시간, 2시간을 읽는 정독파, 뜯어보는 파기 때문에 이 활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어쨌든 근데 너무 이렇게 100분이나 모여 계시는데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이 방송을 끝낼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파하는 게 너무 좀 기분이 이상해요. 항상 그런 방송을 끝낼 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작은 선물 있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주변에서 떠들 썰을 좀 보내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작은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좀 정해가지고 따로 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되돌리고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 아주 크진 않은데 항상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안위가 1등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 저 스스로.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있은 다음에 타인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고 한 번씩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